자, 여기 한글 맞춤법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자, 표시하시고요. 얘는요, 제1항부터 볼게요. 한글 맞춤법은,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끊어서 표시하셔야 돼요. 표준어를 소리 밑줄. 나는 대로 적되, 뭐가 또 맞춰야 돼? 어법에 맞도록 하면 돼. 여기서의 어법은 이제 문법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어 문법. 이것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건, 자, 뭘 중요시하는 거냐면, 여기 소리 음자지.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소리 음자를 써서 표음주의라는 말을 써요. 자, 표음주의라는 말을 쓰고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건요, 의미를 지켜주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뜻 의자에다 표시하시고요. 얘는 뜻에 중점을 두는 표의주의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건 뭘 하는 거야? 발음이 나는 대로, 발음대로 적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발음대로 적다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헷갈리니까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생겨.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나온 게 뭐야? 어법에 맞도록, 어법을 지킬 건 지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건 각 형태소의 어법에 맞는다는 건 본모양. 글자에, 자, 여기다가 쓸게요. 형태소의 본모양은 글자에 원형을 밝히는 거예요. 어떤 글자의 원형을 밝히니까 어떤 글자가 섞여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표음주의와 표의주의가 이제 따로 나와 있어. 소리대로 적을 때와 어법에 맞도록 적을 때,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는요, 표기랑 소리가 같아요. 그대로 적는 거니까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본래 뜻에서 멀어짐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원래 형태소끼리의 접합이었는데 그 형태소의 원래 뜻이 멀어지니까 굳이 원형을 안 밝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본래 뜻에서 멀어졌다. 그 다음에 현재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접사니까 밝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법에 맞도록 적을 때 표의주의라고 나와 있지. 표의주의는 소리대로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본래의 뜻을 유지하게 되고, 자, 여기 본래의 뜻을 유지할 때 원형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활용하는 접사니까 원형을 밝혀줘야 돼. 자, 여기 이제 소리에 관한 것부터 볼 텐데, 얘들아, 내가 까먹을까봐 지금 미리 말하는데, 너네 그 스케줄 보내준 거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이라고 적혀 있었잖아. 안 할 거야. 그거 안 하고 원래대로 목요일 날 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쉬는 날은 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원래대로 목요일 날 오듯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소리에 관한 거 한 단어 앞에서, 자, 안에서, 자, 밑줄 뚜렷한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가 있어. 여기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게 뭐냐, 우리 원래 음운변동 수업했을 때 된소리 되기에 조건이 있었거든. 그 조건이 아닌데도 된소리가 나는 걸 얘기해. 이러면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을 거예요. 즉 이유 없이 나는 것도 그냥 된소리로 적는다 밑줄 그대로 적어줄 거야. 그러면 아무 조건이 아닌 게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경우가 뭐가 있냐, 두 모음 사이 밑줄 그어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모음이라는 건요 100% 다 울림소리야. 자음이야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있는데 모음은 100% 울림소리거든. 그래서 얘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울림소리 사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있고요. 아니면 자, 밑줄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 그런데 봤더니 리을은 뭐야? 우리가 자음체계표 외웠을 때 유음이었고요. 니은은 비음이었고요. 미음도 이응도 다 비음이었어. 결론은 얘네도 뭐야? 울림소리 얘기하는 거야.
울림소리일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자, 여기다 별표 하세요. 원래 이런 예외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밑줄.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이게 조건 1이야. 자, 여기다 써봐. 이런 경우 조건 1일 때 어떻게 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조건 2. 위에는 이유가 없으면 그냥 된소리로 적는다고 했는데 요 두 개는 어떻게 한대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대요. 안 적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자, 기역, 비읍, 받침 뒤가 뭐냐? 자, 여기 나와있죠? 자, 기역 받침, 비읍 받침, 비읍 받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 수나 두기, 서, 시 뭐 반복되는 거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 글자를 애들이 제일 헷갈려. 이거를 깍두기로 알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아니야, 깍두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 자, 기역 받침 뒤에 비읍 받침 뒤에 앞에 나온 거랑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얘는 된소리로 적는 거고. 알겠지? 자, 제 9항 한번 볼게요.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자, 여기 의에다 밑줄 한번 표시 한번 하시고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야. 대표적인 애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이바람, 문이, 그 다음에 냉큼, 그 다음에 희망 이런 게 이제 자음을 첫 음절로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음절의 의는 이로 나는 소리가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떻게 적어요? 무조건 얘는 의로 적을 거예요. 의로. 이제 이 경우는 뒤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볼 거야. 뭐 조사인 경우에 아니면 첫 글자인 경우에 이렇게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로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적을 때는 의로 적는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10항에서 제12항은 단어 첫머리에 위치하는 한자의 의미. 자, 얘들아, 일단 한자야. 일단 한자일 때 표시하시고요. 두음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음 법칙은 여기 한번 볼게요. 원래 두음 법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머리 두자에 소리 음자라고 했어. 그래서 두음 법칙에다가 화살표를 빼서 첫 번째 글자 머리 두자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글자의 초성 자리가 니은이 오면 이응으로 바뀌거나 리을이 오면 니은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이제 원래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가 한자 첫머리에 니은 리을이 오는 것을 회피해 이응이나 리을로 바뀌는 거야. 이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두음 법칙이 일단 이런 건데 여기를 먼저 보자. 두음 법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대로 적을 거야. 자, 한자음 연요윤이가 단어 첫머리 올 때 이거는 근데 사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중에 누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여자라고 하니? 여자라고 할 거고 연세가 아니라 연세, 양심이 아니라 양심이라고 할 거야. 할 거니까 이 조건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뭐는 알아야 돼? 두음 법칙이 뭔지는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소리 말고요. 형태에 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제14에서 15항을 봤더니 체형과 조사, 용언 이제 제발 까먹으면 안 돼요. 이제 시험범위야, 시험범위. 동사, 형용사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원형을 밝혀 적어. 아, 얘네 둘은 뭐를 할 거라고? 이 세트는 원형을 밝혀 적을 거야. 실질 형태소 다 들어본 기억이 나야 돼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본 모양. 그럼 왜 원형을 밝혀 적냐? 밑줄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능률을 높일 수 있어서요.
그러면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으니 얘는 뭐야? 표의주의지. 위에서 얘기했던 표의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밑에 종결어미는 오로 쓰고요. 연결어미는 요로 쓰인대요. 얘가 중간에 들어가면 연결어미. 자, 요는 연결어미 말고 또 뭐도 있었어? 우리 외웠던 보조사에서도 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종결어미는 아니라는 거. 넘겨볼게요. 자, 제19항 149페이지. 어간에, 자, 어간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걸 가지고 니네가 뭘 떠올려야 돼? 어간어미는 용언에서만 쓰는 말이야. 자, 여기다 써. 동사, 형용사를 전제로 까는 거예요. 어간에 뭐가 붙어? 이나 음이 붙을 거야. 혹은 이나 희가 붙을 거야. 동사, 형용사에 이, 이, 희가 붙어서 명사와 부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자, 밑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길이부터 익히까지 나와 있죠. 자, 얘는 원래 뭐냐면 길다이고요. 얘는 원래 깊다야. 높다고 걷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이 성질 상태 혹은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들이야. 그쵸? 여기에 뭐가 붙었어? 이나. 자, 여기에 이나, 음이나, 희나 이런 애들이 이제 붙었단 말이야. 이제 이게 붙으면 어떻게 한대? 우리 발음이 나는 대로 적으면 길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얘는 발음 나는 대로가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렇게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만약에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거 원래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게 기본인데 어떤 경우가 있대? 밑줄 원래 어간의 뜻과 멀어진 건 밑줄 얘는 밝혀 적지 않을 거야. 기본적으로는 밝혀 적는 게 맞는데 원래의 뜻과 멀어지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노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름이라는 말이 뭐냐면 놀다라는 말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놀다는 우리가 지금 아는 그 플레이의 개념이 아니잖아. 그치? 얘네가 합쳐졌더니 도박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형과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의 뜻과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놀음이라고 안 하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 다음 어간에 이나 음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자 얘네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으면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자. 일단 밝혀 적지 아니하는데 이나 이외의 모음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야? 자주 안 사용하는 애들이 된 거야. 이건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애버릴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너머라든지 마게라든지 차마라든지 붙어라든지 이걸 우리 애들이 기본적으로 원래 이랬다라고 알고 있는데 넘 플러스 막 플러스 이제 이런 애들이 붙은 거야. 또 이거랑 말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얘들아 여기다 써놓자. 무덤이 있어요. 무덤과 지붕이 있어. 이것도 원래부터 한 단어이겠거니 라고 알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묻다라는 말에 땅에 묻다라고 할 때 그 묻다에다가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고요. 얘는 원래 집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웅이라고 하는 애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야. 그런데 안 쓰잖아. 지금 안 쓰잖아. 지금 안 쓰니까 그냥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더라. 됐죠? 자, 제20항 이번에는요. 조건이 뭐예요? 명사.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말이 이루어지는 건 원형을 밝혀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자, 얘들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곳곳 끊고 낱낱 끊고 목목 바둑 산발 끊어봐. 곳곳도 낱낱도 목목도 뭐 바둑과 산발이야. 산발 이거야. 너네가 명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뭐도 명사야? 얘네도 명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어가 시험 범위일 때 문제가 되는 건
요 개념보다 각각의 예시의 예가 명사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알아놔. 알겠지? 자, 부침 이 이외의 모음. 자, 얘는 이가 붙어서 된 건 밝혀 적는다라고 했는데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뭐겠어? 자, 이것도 자주 사용되지 않는 애겠지. 자주 사용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대요? 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됐죠? 자, 제25항. 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시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에, 자, 일단 밑줄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일단 밝혀 적어. 이제 앞에 말부터 막 헷갈려버려. 밝혀 적긴 적어. 자, 그러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자, 그러면 하다가 붙는 어근이라는 말이 뭐냐? 얘들아, 어근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 급하다, 자, 급, 꾸준, 깨끗이라는 말이 있겠지? 근데 지금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급하다라고 했지? 하다를 붙여봐. 붙는지 안 붙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다니니? 그냥 붙여보면 되지. 급하다, 꾸준하다, 깨끗하다. 얘 하다 붙일 수 있는 애들이지? 하다가 붙는 것에다가 이나 희가 붙어요. 이게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 곰곰 더욱 일찍 여기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부사의 원형을 밝혀 얘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자, 여기 별표 할게요. 사이시오. 중간고사래. 1학기 때도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문법을 이렇게 좀 얕게 하시지는 않거든. 선생님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은 얘가 단어가 나오면 사이시옷은 무조건, 왜냐면 교과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이시옷을 아마 프린트물로 주실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사이시옷은 나오면요, 외워야 될 조건보다도 그냥 어려워해.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별로 안 어려워.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얘들아, 사이시옷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시옷을 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순 우리말로 된 합성으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으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얘요. 음절이 뭐야? 글자잖아. 두 글자로 된 한자어는 정말 다행히도 이 6개밖에 없어요. 밑줄. 그냥 외워.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빼고는 한자어 중에 이렇게 시옷을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따지고 보면 새 플러스 방이고요, 수 플러스 자고요, 차 플러스 간이야. 이거 원래 시옷이 없는 애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얘는 시옷이, 사이시옷이 붙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위에 두 개는요, 순 우리말로 됐냐,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됐냐, 이 두 개 중에 어떻대? 자, 된 소리가 나는 경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소리가 덧난다라고 얘기했어. 자, 소리가 덧난다는 게 뭐냐면, 옆으로 가서 봐. 아랫니를 봤더니 얘는 원래 뭐냐면 아래라는 말에다가 이제 니가 붙은 거예요. 자, 근데 아래 플러스 니인데 얘가 발음을 해봤더니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아랫니라고 발음이 돼. 그러면 원래 없던 니은 소리가 덧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왜 니은이라고 안 해? 니은은 원래 있는 애잖아. 그치? 원래 있는 애니까 니은 하나만 덧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뭐냐? 얘는 뒤 플러스 1이 붙은 건데 발음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뒷 닐이라고 발음이 돼요. 보다시피 니은 소리가 덧나요. 그쵸? 이게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제35항이요. 앞에 설명할 게 좀 길어.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자, 35항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어간이라고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또 동사와 형용사 얘기하는 거지.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어시 어울려서 왓으로 될 때에는 어떻게 그냥 줄어든 대로 적어도 상관이 없대요.
자, 이런 거죠. 보다 라는 건 동사예요. 용언이 맞는데 얘가 오로 끝났지. 오로 끝났어. 오로 끝난 뒤에다가 아가 붙었네. 아가 붙었더니 어떻게 줄어든 대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붙임이 얘도 마찬가지고요. 40항 어간의 끄듬절하. 자, 간편하다, 다정하다, 연구하다지. 어간의 끄듬절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적에는 자, 밑줄 거센 소리 그냥 그대로 적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간의 끄듬절 하에서요. 히읗이 없어지고요. 아가 없어지고요.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이 되는 거는 그냥 이대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그냥 줄어든 대로 적는다. 됐어요. 자, 넘겨서 150페이지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띄어쓰기 한번 보자. 띄어쓰기. 별표 할게요. 띄어쓰기 많이 나와요. 띄어쓰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뭘 물어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조사와 의존명사가 무조건 나올 거야. 문장의 각 단어는요, 당연히 띄었으니, 자, 단어의 기준이 뭐였었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분리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립성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띄어서 혼자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띄어쓰기가 단어의 구분 기준이에요.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조사는요,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 써.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뭐가 조사인지 뭐가 의존명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조사는요, 항상 앞에 뭐가 올 거냐면 체언이 올 거야. 체언 플러스 조사가 될 거고요. 의존명사는 의존하는 명사인데 그래도 명사니까 자존심이 있다고 했지. 아무랑 안 붙어. 관형어랑만 붙을 거야. 플러스 의존명사야. 자, 그러면 얘들아, 체언이야 뭐 우리가 알지. 그리고 자, 여기 체언이 뭔지 아니까 체언과 조사가 붙으면 얘네는 붙였어요. 그러면 관형어 의존명사면 띄었을 건데, 관형어는 쉽게 뭐라고 했어? 앞에 용언 뒤에 니은이나 리을이 붙으면 보통은 관형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관형어 뒤에는 의존명사가 오는 거고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 이런 거지. 아는, 할, 먹을, 아는을 봤을 때 알다 플러스 니은이 붙은 거고요. 하다 플러스 리을이 붙은 거고요. 먹다 플러스 리을이 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보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사 얘기하는 거라서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43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뭐냐면 수량성 의존명사야. 명사죠. 명사니까 얘도 어떻게 한대요? 명사라서 띄어 쓴대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예외로, 자,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랑 같이 어울려서 쓰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47항 보조용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붙였음도 허용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조용어 기억나? 본용언 보조용언 했던 거 기억나? 문장 안에서 용언이 두 개야. 자, 화면 봐. 꺼지다 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 막다와 내다, 돕다와 들이다, 깨뜨리다와 버리다지. 그래서 문장 안에서 용언이 두 개 이상일 때 중심 의미를 나타내면 본용언, 나머지는 보조용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는 띄어 써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용언인 경우에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죠. 이거는 뭐 조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띄었어야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넘겨볼게요. 자, 우리 151페이지. 151페이지 지금 한번 풀어보자.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볼게요. 1번에 X55X 2번에 씁쓸하다, 잔뜩 깍두기, 몹시 쌉쌀하다. 3번은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씨여, 일일이, 무니, 희다, 유희, 그 다음에 띠어라고 해도 되고 띠여라고 해도 돼요. 띄어쓰기. 그 다음 1번 다 붙여요. 나에게만이라도. 2번은 나간 띄고 지 띄고 사흘 띄고 만에. 3번은 떠내려가 띄고 버렸다. 빠진 거 있으면 쓰고 틀린 거 있으면 고친 다음에 질문할 거 있어요. 1, 2, 3, 4에. 괜찮아. 일단 빠진 거나 틀린 거 있으면 쓰세요. 자, 됐으면요. 질문 없어요. 없어요. 자, 넘겨서 너네는 이걸 다 하고 넘어가자. 여기 153페이지까지 8문제인데 9번, 10번은 풀지 말고요. 나머지는 얘들아
8문제까지 풀고 우리 이제 쉴 거야. 쉴 거니까 8문제 지금 한번 풀어봐.
다 했어요. 야, 보자. 이거 다 했어? 자, 볼게요. 1번부터 1번에 2, 2번에 4, 3번에 기억은 연세, 니은은 유행,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5, 7번에 3번, 8번에 3번. 자, 질문할 거 8번. 자, 8번 볼게요.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원래는 밝혀 적는다고 했지. 근데 붙임을 봤더니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돼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아요. 자, 우리 마개에다가 옆에다 써볼게. 막다라는 말에다가 개가 붙은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막다라는 건요, 동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가 붙은 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막다는 동사인데 마개가 돼서 얘는 뭐가 됐어? 명사가 됐어. 품사도 바뀌었어. 그럼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에는 일단 마개가 맞는 거고, 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힐 건데,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야. 이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얘 얘들아, 박이야, 박. 플러스 아지야. 그래서 이 이외의 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한 거. 1, 2, 4, 5번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4번. 얘는 잣다라는 말에다가 우가 붙은 거고요. 얘는 막다라는 말에다가 암이 붙은 거긴 한데, 일단 얘는 보면 20항도 안 맞는 게, 자, 명사 뒤지. 근데 얘는 막다는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전미사가 다른 품사로. 잣다나 자주나, 그치, 얘는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뀐 거긴 한데 얘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3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뒤에 이어서 나가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 표준어 규정부터 볼게요. 잠깐만. 지금 내가 너네 교과서 봤거든? 봤는데 3단원이 그 문법이야. 거기에 한글 맞춤법이랑 중세 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게 너네 그냥 시험 보면 한글 맞춤법이 이렇게 생기네요. 뭐 교과서마다 달라질 것도 없고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물론 내신 들어가면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하지. 무조건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뭐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도 지금 한 번 들은 거랑 아닌 건 다르니까. 알겠죠? 자, 여기 표준어 규정 한번 볼게요. 표준어 규정 154페이지. 자, 표준어 사정 원칙부터 한번 볼게요. 자, 표준어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교양 있는 사람들 밑줄, 현대 밑줄, 서울말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사회적 조건, 시대적 조건, 지역적 조건을 칭하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표준어를 안 쓰면 사투리 쓰면 교양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제 사회적인 조건이라는 거지. 그냥 정상적인 이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표준어의 유형에는요, 한 가지만 인정하는 단수 표준어와 두 가지를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가 있고요. 하나만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지만 어느 하나가 너무 압도적으로 쓰여.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단수 표준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수 표준어는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자, 밑줄 널리 쓰일 때, 널리 쓰이는데 얘네가 또 규정에도 맞아.
이러면 복수 표준어가 됩니다. 발음 변화에 따른 주요 표준어 규정을 한번 볼게요. 자,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제3항 뭐 이런 건 됐고 5항 볼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밑줄. 그러니까 원래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원래 어원에서 멀어졌어, 굳어져서 쓰이는 거는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을 거야. 그리고 자, 제7항은요, 수컷을 말할 때는요, 수로 통일을 하는데, 역시나, 다만, 예외가 붙죠. 예외가 붙어서, 다만,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거센 소리가 뭐야? 그러니까 원래 얘는 이제 중세랑 같이 묶이는 이유가, 중세에는 수, 히읗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히읗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는 안 가지. 근데 중세 때는 그냥 이유 없이 히읗을 붙여 쓰는 단어들이 있었거든. 그 흔적이 남아서 수라는 말에다가 히읗이 뒤에 오는 강아지의 기억과 더해져서 강아지로 남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센 소리 되기를 인정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수로 쓰는 걸 수로 통일을 시켰는데 예외로 누구는 얘네 세 개는요, 숫을 이제 갖다 쓸 거야. 자, 그 다음 모음 한번 볼게요. 이거 제 8학년 애들아, 양성모음, 음성모음, 내가 모음 좋아 얘기하면서 했었지.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우리 양성모음 써봅시다. 현대로 따지면 오랑 아고요. 그 다음에 음성은 으, 어, 우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음성모음이라고 하지.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누구를? 자, 밑줄. 음성모음 형태가 표준어예요. 그 다음, 다만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아요. 그치.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면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 다음 제9항을 봤더니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자, 여기 밑줄.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 얘는 애들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이모음 역행동화가 뭐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보면 여기 이모음 역행동화가 나와 있어. 이모음 역행동화란 뒤에 오는 이모음 혹은 반모음 이의 동화라는 건 애들아, 우리 음은 변동할 때 비음화 유음화처럼 동화는 담는 거야. 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동화,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앞에 있는 아, 어, 오, 우, 의가, 자, 앞에 있는 아, 어, 오, 우, 의가 뒤에 오는 애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가 아니라 애가 되고 오가 아니라 왜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요. 자, 여기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얘네가 표준어야. 얘네가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단어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자, 얘는 됐고요. 여기 기술, 자, 장이, 쟁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장이와 쟁이.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일 거고요. 쟁이는 어디서 붙이냐면 어떤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이제 우리가 이거는 쟁이를 붙여요. 자, 12항의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윗으로 통일을 하는데 위나 웃을 쓸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위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위. 아래 위 대립이 없을 때는 웃. 아래 위 대립이 없다는 건 뭐야? 웃어른이 있으면 아래 어른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옷이 있다고 아래 옷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립이 없을 때는 이제 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요. 표준 발음법 볼게요. 얘는 표준 발음법은 일단 여기 봐. 표준 발음법. 총칙.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려가서 표준어의 모음을 한번 볼게요. 단모음, 이중모음이 있는데, 자, 우선 이중모음이 뭐 얘네라는 거, 단모음이 얘네라는 건 우리 단모음 체계표를 외우면서 10개를 외웠어. 근데 문제가 누구냐면 얘네 2개야. 왜 얘네 2개만 특별히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들었냐면 얘네가 중세에는 이중모음이었어요. 중세에는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서 지금은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항이요. 자,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의 발음의 경우에는 이제 얘네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자, 밑줄 처 이 세 가지는요. 어로 발음하는 거야. 처로 발음하는 거고요. 얘래 이외에 얘는 애로 도.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이것으로 발음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얘를 봐. 얘는 뭐래? 이것으로도 발음을 한다라고 했거든. 자, 여기 도에다가 표시를 한번 하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위에 있는 애들은 요렇게만 발음해야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발음해도 돼? 이렇게 여의로 발음해도 되고 어로 발음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자음을 첫 소리로 아까 했지? 희나 니나 이거 얘기하는 거였죠?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얘도 봐. 하나로만 발음이 되는 거지. 근데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 도 허용한대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만 발음하지만 얘는 이거 2가지가 다 허용이 됩니다. 자, 내려가서요. 음음변동. 여기는 애들아 우리가 1학기 시험범이었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 자, 일단 끝소리라는 걸 통해서 얘는 뭘 알아야 돼? 받침에 관련된 거죠. 받침에 관련된 얘는 받침에 관련된 음음 변동 현상이고요. 자음군 단순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받침에 관련된 음음 변동 현상이야.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 소리로 뭐만 가능해요? 자, 이렇게 7개. 가느다란 물방울 7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각 대표음 더 많이 쓰이는 게 그러니까 이거지. 기역, 디귿, 비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그냥 자기들만 이제 호환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나머지 얘네는 이제 기역, 디귿, 비읍으로 이제 파생이 그러니까 변하더라. 그러면 얘도 받침에 관련된 거고 얘도 받침에 관련된 거면 얘는 차이가 뭐냐. 자, 여기다가 쓸게. 받침은 받침인데 얘는 자음 하나만 나오는 헛받침이나 쌍기역 같은 쌍받침인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음군 단수하는 받침은 받침인데 겹받침. 그러면 이 겹받침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시팡처럼. 겹받침 기역, 시은, 니은, 지긋 쭉쭉쭉. 얘네는 요렇게 발음해. 얘가 시험 범위로 나오면 이걸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이걸 각각 외워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어차피 외워봤자 니네가 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얘는 겹받침에서 그렇게 소리나요만 하면 되고요. 문제 풀 때는 이거 앞에 보면서 하세요. 지금은. 알겠죠? 자, 내려가서 받침 히읗의 발음은요. 거센 소리 되게 얘기하는 거랑 히읗 탈락 얘기하는 거야. 받침 히읗은 1번 히읗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하면 자, 첫 번째
여기 밑줄과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2번처럼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뒤에 있는 애가 된 소리 되기 아니면 히읗 탈락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읽으면 돼요. 연음은 이것만 표시해. 얘는 음음 변동 현상이 아니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연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 볼게요.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여기다 쓰죠. 디귿과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 지읒, 치읓이 되는 걸 구개음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근데 한번 볼게요. 붙임은 보면 얘들아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돼요.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개음화는 디귿과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 지읒 치읓이 되는 건데 디귿이 지읒, 티읕이 치읓이잖아. 연우야 화면 봐. 자, 근데 얘를 봤더니 얘가 디귿이 갑자기 치읓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구개음화예요. 이게 아니라 얘네는 먼저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다 쓰세요. 구티다라고 해서 축약이 먼저 일어나요. 디귿과 히읗의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디귿 플러스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축약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때 티읕이 이를 만나 치읓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알겠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제 18항인데 비음화요. 비음화도 씁시다. 얘는요. 기역, 디귿, 비읍이 누구를 만나? 니은하고 미음을 만나. 그래서 뭘로 바뀌어? 이응, 니은, 미은 으로 바뀌는 걸 비음화.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 조건이 아니라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건 뭐야? 리을의 비음화라고 비음화의 종류가 두 개였었죠. 자, 그 다음에 유음화는요. 니은과 리을이 만났는데 앞이나 뒤나 상관없어요. 그랬는데 둘 다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 이걸 유음화라고 얘기하고요. 반모음 첨가는요. 자, 이거야.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한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는 상관이 없어. 얘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피여가 됐을 때는 어가 여로 달라졌지. 자, 이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 여는요. 우리가 외웠던 단모음 체계표에 없는 애야.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 그러면 얘는 무슨 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단모음이 아니잖아. 이중모음이 뭐야? 아이들? 이중모음이 뭔지 기억나?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써놔. 얘는 좀 외워놔. 여가 많이 나와요. 얘는 반모음이랑 어가 결합한 애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여가 뭐가 결합했는지를 그 상황에서 니네가 따지는 것보다 그냥 미리 외워버리는 게 빠르다 소리잖아. 반모음이랑 어가 결합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어가 그대로 왔는데 얘는 없던 애가 생긴 거니까 반모음 첨가라고 본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된 소리 되기는 넘어갈게요. 니은 첨가도 뭐 없던 니은이 생기는 거지. 여기에 없었던 니은이 생겨요. 왜 교체가 아니라 첨가라고 했어? 이 이응은 초성에 있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비어있는데 니은이 생긴 걸로 봐서 니은 첨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은 아까 설명했죠. 얘들아, 이거 문제를 푸는 게 더 빨라. 157페이지. 자, 지금 풀어봐. 너는 그냥 시험범위야, 시험범위. 그거 지금 빨리 해봐.
다 했어요. 자, 다 불러줄게요. 우리 1번에 현대 서울말 양성 음성, 3번에 되어 되여, 그 다음 2번에 오오XX, 3번에 이렇게 써야 돼요. 삭 월세, 순 나사, 숫 강아지. 그다음 옷이 안 돼요. 뭐라고? 표준어가 아니에요. 사글세야.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다시피 사글세, 얘가 표준어예요. 얘가 표준어고, 그 다음에 4번에 조턴, 오시, 나탄 때, 읊어, 만소, 값을, 이거 너네 쓴 거라고 확인해야 돼. 나은, 바다래, 헛웃음, 안팎. 이거 왔어. 자, 그 다음에 5번에 기역, 디귿, 리을, 리을, 디귿, 리을, 기역,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리을, 니은. 됐어요? 자, 됐으면 여기서 질문할 거 있어요? 괜찮아? 질문할 거. 괜찮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얘들아 여기 풀어봐라. 여기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인데 4번 풀지 말고요. 8, 9번도 풀지 마세요.
자, 볼게요. 1번에 2번, 미안해, 4번. 2번에 기억은 위, 니은은 웃. 3번에 4, 5번에 3, 6번에 4, 7번에 4. 3, 4, 4까지. 자, 여기서 질문 6번 볼게요. 자, 6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4번. 민주주의의 의는 협의의 의와 달리 의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우선 봐봐. 얘는 위의 조건을 봤더니 얘들아, 의는 지금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잖아. 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개. 첫 번째, 자음이 첫 소리냐? 아니면 두 번째, 첫 음절 이외의 의냐? 아니면 조사 의냐거든? 근데 우리 민주주의와 협의는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자음이 첫 소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야. 그럼 얘는 둘 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거든? 그러니까 달리라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둘 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없으면 얘들아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돼요. 자, 28번, 자, 160페이지. 더우면 에어컨 켜? 자, 로마자 표기법하고 외래어 표기법 여기 한번 봅시다. 얘는 한 페이지예요. 자,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규정이야. 표기의 기본 원칙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자, 밑줄,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적을 거예요. 발음에 따라서 적을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운 변동, 적용 후를 적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신라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이제 신라라고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유음화가 일어나서 신라가 되잖아. 이걸로 이제 로마자를 적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야. 자,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요. 자, 여기는요 외워야 돼요. 여기 표시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시험범위 들어갈 때 이제 그때 외울 거야. 알겠지? 지금은 보고 해도 돼. 자, 대신에 이는 이로 소리가 아까 분명히 소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며. 근데 얘는 어떻게 한대? 얘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무조건 얘는 UI로 적을 거예요. 2번 자음의 로마자 표기. 자,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얘는 봤더니 왜 똑같은 기역, 디귿, 비읍이 누구는 GDB로 적을 거고 누구는 KTP로 적을 거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먼저 기역, 디귿, 비읍에다가 네모 한번 해보고요. 얘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발음하거나 이렇게 적거나. 자, 두 가지 경우로 적을 건데 앞에 나오는 G나 D나 B로 적을 때에는, 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 모음 앞이래. 즉 얘는 무슨 경우? 울림소리로, 기역, 디귿, 비읍이 울림소리로 발음될 때에는 GDB로 발음이 될 거고요. 적을 거고요. 자음 앞이나 어말 앞에서는 안 울림소리로 조금 더 세게 적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리을 네모하시고요.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을 거야. 그리고 얘가 아까 말했던 신라인데 신라로 발음이 돼서 리을로 발음이 될 때는 어떻게 한대? 얘는 L을 두 번 적을 거예요. 그 다음 표기상의 유의점.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 아까 말했지, 음운 변화 변동 결과가 적용돼서 나올 거고요. 자, 뭐 나머지는 됐고, 다만 체안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 원래 음운 변동이 적용되면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이 되고,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이 되는 거센소리 되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센소리 되기는 적용을 안 시켜요. 알겠지? 자, 여기다 화살표 빼서 거센소리 되기는 적용을 안 해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고유명사는요, 자, 밑줄,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쓰고요. 인명이 뭐야?
인명은 사람 이름 얘기하는 거지. 사람 이름은 성과 이름을 순서로 띄었을 거예요.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붙이는 건 가능해. 자, 그러니까 성과 이름은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름끼리는 붙여 쓰는 게 맞지만 중간에 이렇게 붙임표를 넣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은 어때? 음운 변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한 단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자, 외래어 표기법이요.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외래어는 우리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하면서 외래어 했었는데 외래어는요. 국어의 현용,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의 자음 모음만 사용할 거야. 1음운이 원칙적으로 1기호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 그치? 우리가 이제 영어로 쓸 때 F로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히읗이 아니라 피읍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는 뭐 보면서 하면 얘만 보자. 받침에는 우리 아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었어. 가느다란 물방울이었어. 근데 얘는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가느다란 물방울인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들어갑니다. 4항, 5항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다 했다 얘들아. 다 했어. 자, 우리 161페이지는 뺄게요. 161페이지는 안 할게요. 넘어가서요. 162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를 풀어볼게. 1번부터 9번까지 해볼게요. 162페이지야. 2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왜? 얼른 해. 깜짝이야. 나 뭐 나온 줄 알았네. 야, 이것만 하면 집 갈 수 있어.
했어요? 자, 보자. 자, 여기까지 하고, 자, 1번부터 1번에 4, 2번에 4, 3번에 3번, 4번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너네 봐야 돼. 안 썼거나 잘못 썼으면 빨리 써놔. 자, 그 다음에 6번에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9번에 1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거. 7번 하고 9번. 자, 7번 먼저 한번 봅시다. 7번에 보기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5번 레이디. 자, 제 5항에 따라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에 따라서 라디오. 이게 여기 보면 이거지. 라디오로 표기라는 건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1의문이 1기호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얘가 지금 여기 하나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로 적는 거는 5항이랑은 관련 이미 굳어져서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5항에 따라 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 됐어요?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9번. 자, 9번에 1번을 보면요, 바르게 표기한 거는 얘 1번이고 나머지 2, 3, 4, 5번 중에서 헷갈리는 거 있어요? 됐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바르게 표기한 거 필름. 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기 외래어에서 얘는 왜 그렇다기보다 그러면 뭐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연아? 이거지. 원래 뭐 이거야 우리가 건드릴 게 없는 거고, 이건 우리가 건드릴 게 없는 거고, 이제 얘가 왜 이렇게 쓰이는지를 모르겠다고? 필은 알겠고, 우리 일단 얘는 알겠지.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럼 이것 때문에 얘는 일단 L이잖아. 그러니까 R과 L이 다른 점이 앞에서 있었던 로마자 표기법의 그 R과 L 말고 얘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들어가는 L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앞에 받침하고 뒤에 초성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냥 모음이잖아. 모음이란다. 그 다음에 얘는 자음이잖아요. 근데 자음과 자음이 그냥 닿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모음을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어요. 고생했고 토요일날까지는 우리 이 수업이야. 근데 토요일날 뭐 할 거냐면 중세문법 수업 할 거야. 그것도 시험범이야. 알겠지? 정신 차리고. 자, 수고했어.